5년 전 저는 아침에 도박으로 4천만 원을 따고 저녁이면 가진 돈을 모두 잃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썼던 통장입니다. 다음날 받은 현금 서비스는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될수록 저의 인생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 매출 15억을 바라보는 회사의 대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도박을 처음으로 접했던 그때로 시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어느 날 저녁,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야 한다며 PC방에 가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묻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어놨다. 너도 해봐. 이건 100% 이기는 게임이야. 100%? 그 말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보다 더 큰 돈, 100만 원을 선뜻 걸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가 출전한 경기였죠. 90분 동안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맺히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1대0 승리. 저는 30만 원을 따게 되었고 그게 바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은 행운이 제 인생을 10년 넘도록 갉아먹을 줄을요. 기억나는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학원비 300만 원을 잃었던 일입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 하지만 학원비로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불려서 학원비도 내고 쓸 돈도 만들자라는 유혹이 올라왔고 결국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학원을 가지 못했고 자존감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가 셀 수 없이 많지만 2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0년간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내가 왜 도박에 빠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박에 빠진 이유를 그 친구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친구가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박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친구 탓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늘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걔만 없었더라면, 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이유는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확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옆에서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는 말이 들려와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친구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다른 상황에서 저는 도박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도박에 빠졌을까?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이에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와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종이에 질문을 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와 대화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과 대화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말을 마치 내가 내린 정답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스스로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도박에 빠지고 이걸 끊어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며 들었던 원망,
자괴감, 수치심, 절망, 이런 감정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이런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 결국 외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수없이 쌓아 올린 이런 감정들은 절대로 외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감정들에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또렷하게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해보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숨김없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그때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 스스로의 감정과 마주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감정들을 종이에 써내려가는 과정.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은 금세 사라지지만 펜으로 적은 문장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과정이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졌던 이유는 친구 때문도 스마트폰 때문도 힘든 세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20살에서 30살 중반까지 저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표도 목적도 없었고요. 다니기 싫은 직장에 다니며 왜 하는지도 모르는 주야 교대를 하면서 그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런 허망한 마음에 가진 돈은 많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제가 스스로 내린 선택들이 결국 저를 도박으로 이끌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모든 일은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적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비하나 자책, 원망을 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없이 자책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저 나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제가 도박으로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